아파치 HTTPD 2.4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치 2.4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아파치를 소스 컴파일러 지금 저희는 USR 로컬의 아파치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면 교재에 설명 나온 것처럼 13개의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뭐 교재 같이 펴두셔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직접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 USR 로컬에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SRC로 가보겠습니다. SRC 이 아파치 CD USR 로컬에 아파치로 가보겠습니다. 자, LS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둘, 넷, 여섯, 여덟, 12개네요. 네, 12개. 지금 버전에 따라 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버전에서는 디렉토리가 하나가 없어졌네요. 없어졌다. 자, 그럼 분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빈. 자, 첫 번째 이제 그냥 알파벳 순으로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ls 빈 해보시면요. 일단 일반적으로 리눅스에서도 빈 디렉토리가 실행 명령어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인데 마찬가지로 이 아파치 관련 실행 명령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아셔야 될 것들이 이제 그 HTTPD가 메인 실행 데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걸로 띄우지 않았죠. 뭘 쓰냐면 아파치 CTL이라는 우리가 보통 실행 데몬 스크립트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PEX라는 거를 또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컴파일 할 때 보셨죠? PHP 연동할 때 요게 이제 그 모듈을 이제 동적으로 삽입할 때 사용되는 실행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할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이제 HTTP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치 웹 사용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 페이지를 인증 페이지를 만들 때 그 관련 사용자들을 이제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각 실무에서 조금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B라는 명령인데 AB는 뭐냐면 벤치마킹 테스트라고 부르는 이제 그 성능 분석할 때, 성능 검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웹 접속자를, 웹페이지 접속자들을 뭐 인위적으로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생성을 해서 뭐 몇 초 간격으로 뭐 딜레이를 준다든지 해서 그 웹서버에 이제 성능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뭐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령어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드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ls 빌드 해보시면요.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이 빌드 디렉토리는 아파치 생성과 관련된 여러 스크립트를 위치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행 중에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생성했을 때 관련 스크립트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LSD CDI 빈이라는 디렉토리 보이죠? 이거는 이제 그 CDI라고 그 예전에 보면 이제 아파치 웹서버에서 뭐 실행되는 어떤 이제 실행 명령어들 그런 어떤 종류의 우리가 보통 스크립트라고 부르거든요. 실행되는 어떤 명령어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위치시키는 그런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전에 보면 뭐뭐.cgi라고 해서 그 초기에 이제 뭐 동적인 파일, 동적인 페이지 같은 거를 생성을 할 때 사용되던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다가 그런 관련 파일들을 위치시키는 그런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ls 컴프라는 디렉토리죠. 일단 운영할 때 꼭 아셔야 될 그 디렉토리 중에 하나가 컴프입니다. 지금 보면 h.comp라고 요게 이제 메인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뭐 다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백업 한번 이제 수정을 하면 백업 파일 이건 생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직이랑 바임 타입은 나중에 또 뒤에 또그 http.conf 요 파일 분석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요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페이지에서 해석되는 그 다른 종류의 파일들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예를 들어 뭐 그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뭐 AVI라든가 뭐 JPG 그림 이미지라든지 그림 뭐 이미지 파일 말하는 거죠. 아니면 또는 동영상 파일 같은 거 그런 거와 관련된 이제 그 형식과 관련된 정보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 php.ini는 이제 php 우리가 설치하고 복사해 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라고 보이시죠? 이 엑스트라는 뭐냐면, 원래 이제 초기 아파치 웹서버는요, httpd.conf 하나 가지고 다 제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http.conf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커질 때 또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아파치 웹서버가 프로세스를 이제 그 웹페이지를 처리하려면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인이 되는 http.conf 파일이 크다 보니까
생성되는 프로세스의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면 문제가 없는데 접속자에 따라 또 그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분할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즉 h.conf를 분할해서 나머지 이제 그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눴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컴프에 요 엑스트라 디렉토리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하나의 파일 h.conf에 다 한꺼번에 이게 뭉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컴피레이션 할 때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이제 오리진이 보이죠? 오리진. 자, 컴프 가겠습니다. 네, LS에 보면 이제 자, 오리진은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 h.conf랑 그다음에 분할된 파일이 들어있는 디렉토리 엑스트라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일종의 원본 백업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서버 운영하실 때 뭐 h.conf를 삭제했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그 변경된 부분을 못 찾아서 오류를 못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설정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이 파일을 지우시고요. 이쪽 즉 컴프 디렉토리 안쪽에 있는 h.conf를 지우시고요. 오리진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걸 다시 한 단계 위에 디렉토리 이 컴프에다 복사해서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설정 파일 일종의 샘플 파일이 원본 파일이 들어있는 그런 디렉토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d 점점으로 또 한 단계 올라가게 클리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러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에러. 자, 에러는요, 그 웹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에러들이 발생하거든요. 뭐 없는 페이지라든지 나파운드라고 부르는데, 뭐 없는 페이지를 호출했다든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호출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forbidden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오류 페이지가 위치하는 디렉토리가 에러입니다. 이것도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페이지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좀 실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해볼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ls htdocs 보죠. 이거는 이제 웹문서들이 위치하는 디렉토리입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문서 만드시면 이 htdocs 디렉토리 안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ls icons 보이죠? 이거는 뭐냐면 png gif 들어있죠. 네, 그림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또 실습할 때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인덱스 처리될 때 보면 파일 타입별로 이렇게 아이콘이 앞에 보입니다. 그 그림 이미지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근데 그 현재 X 윈도우 보니까 여기 내 폴더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그림 파일처럼 보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 폴더. 이걸로 3단계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컴퓨터 다른 위치로 바뀌었군요. 여기 보면 이제 한번 가볼게요. USR에 로컬에 아파치에 이제 아이콘스 디렉토리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디렉토리들 아니면 이런 이제 아이콘 그림 이미지가 들어있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보여드린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안 통지 취소하고요. 자, 그 다음에 ls. 자, ls 이제 include 있죠? include. 자, include 먼저 헤더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파치 운영과 관련된, 실행과 관련된 이제 이런 헤더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 헤더 파일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lib 디렉토리가 없어졌군요. 네, 그 다음에 ls의 로그스라는 디렉토리죠. 로그스. 요건 이제 웹페이지에 접근한, 인 경우에 그 접근한 IP들이 기록되는 게 액세스 로그고요. 액세스 언더바 로그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뭐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그 에러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는 파일 로그스입니다. 나중에 요 파일 두 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캣 한번 해볼까요, 그냥요? 테일 해볼게요. 테일, 로그스 디렉토리 안쪽에 이렇게 액세스 로그 이렇게 보시면 접속한 뭐 기록들 이렇게 어떤 페이지 요청하고 이런 것들 다 보입니다. 지금 뭐 0.112는 로컬호스트고요. 외부에서 윈도우에서 접근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IP들이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 접근한 경우는 이렇게 IP, 그 다음에 콜론
콜론 1은 로컬호스트 같은 로컬에서 좀 호출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그도 혹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디렉토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ls 맨이죠. 맨이라는 디렉토리는 뭐냐면요. 그죠? 매뉴얼 페이지를 관련된 디렉토리입니다. 보통 리눅스는요, 사용법을 이제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사용 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MA라는 명령을 제공하는데, 그 아파치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죠. MA에 맨 1번이 있고요. 그 다음 맨 8번이 있죠. 1번은 보통 그 앞부분에도 매뉴얼 페이지에 대한 거 뭐 자세히 궁금하다 그러면 앞에 그 매뉴얼 페이지 영역이 챕터가 또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적인 실행 명령어들이 들어와 관련된 1번이라는 게 매뉴얼 페이지 1번 섹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령어와 관련된 매뉴얼이 1번 섹션에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섹션은 이제 이것도 명령어 관련된 영역인데 그 루트 사용자, 관리자가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와 연관된 매뉴얼 페이지는 보통 8번 섹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려면 그 맨페이지 디렉토리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cp로 그 요 책 교재를 보시면 매뉴얼 페이지들이 어디 몰려 있냐면요. 이렇게 MAN 맨패스 해보시면 이게 이제 매뉴얼 페이지와 그 관련된 디렉토리인데 지금 기본값이 어디 기본적으로 지금 매뉴얼 페이지들이 어디 있냐면 USR 쉐어의 맨에 있습니다. 이렇게 ls USR 쉐어의 맨에 보시면 이렇게 섹션별로 쭉 있고요. 1번은 이제 맨 1번에 복사하시면 돼요. 1번이 그 우리가 뭐 MA, LS 같은 건 매뉴얼, 그 LS에 대한 매뉴얼 페이지 보이지 않습니까? Q로, 종료된 Q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한글로 나오는 거잖아요. 한글 같은 경우 여기 K어 디렉토리 그 랭귀지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영문 매뉴얼들은 여기 1, 뭐 2,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P는 보통 P가 붙는 거 포직스라고 해서 유닉스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X는 이제 확장된 거. 기본 매뉴얼 페이지에서 확장된 게 있고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그냥 매뉴 숫자로 되어 있는 2번 섹션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B에 대한 명령어도 궁금하다 그러면 CP 여기 지금 매뉴얼 디렉토리죠. LS CP 맨에 맨 1번에 있는 거 별표를 USR 쉐어에 맨에 맨 1번에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8번에다 복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여기 AB에 대한 메뉴 있잖아요. 그럼 MAN, AB 이렇게 하게 되면 이 AB에 대한 그 사용법 같은 매뉴얼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페이지를 뭐 그 등록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책에 있는 설명은 그냥 계속적으로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맨 페이지를 복사해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2.4 버전 이제 웹서버 설정이죠. 웹서버 설정. 자, 2.4 환경 설정의 개요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이미 이제 한번 띄워봤을 테니까 아실 텐데, 자, 원래는 아파치 웹서버는 이제 httpd.conf 파일 하나로 제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치 2.2 버전서부터는요, 너무 이게 방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http.conf 파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자, 그래서 꼭 필요한 설정들만 http.conf에 담고 나머지는 이제 그 같은 디렉토리 보통 지금 이제 컴프란 디렉토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컴프란 디렉토리 안쪽에 엑스트라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일부 부분들을 분석 그 특징들이 있는 역할별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파일을 분할한 다음에 여러 파일로 나눠서 위치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뒷부분에 이제 인크루드 주석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나온 대로 VHOST 설정, 버추얼호스트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VHOST.conf 항목과 관련된 부분이 주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맨 뒷부분에요. 그거 앞부분은 샵을 제거를 하게 되면 쓰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버추얼호스트 관련된 설정들은 http- 엑스트라 디렉토리 안에 있는 http-vhost.conf에 설정한 다음에 아파치 데몬을 재시작하면 그 항목에 관련된 설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리해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 환경 설정 파일이 지금 h.conf죠. 이걸 vi 편집기로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conf 파일에서 관련 항목, include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include 되어 있는 부분이 파일 쓰는 부분 다 주석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주석을 제거하고 아파치 데몬을 이제 재시작을 하게 되면 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디렉토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 네, 지금 한번 다시 네, 살펴보겠습니다. 다시요. cd 컴프고요. 자, 그 다음에 ls extra 이렇게 보시면 네, 이런 디렉토리들이 네,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npm은 이제 그 멀티 프로세스 모드를 처리하는 설정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npm 멀티 프로세스 모듈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초기 아파치는요 1대1 프로세스 방식이었습니다. 예, 1대1 프로세스, 즉 사용자 한 명당 프로세스가 한 개를 발생했습니다. 100명이 들어오면 100개의 프로세스가 발생을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멀티 스레드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하나인데 다수의 사용자, 만약에 10개의 스레드를 처리한다 그러면 10명까지 커버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 1000명 들었을 때 1대1 프로세스 방식은 1000개의 프로세스가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의 프로세스당 100개 스레드를 처리한다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뭐 10개면 그런 서비스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아주 프로세스의 개수를 줄이는데 좋은 방식이 이제 멀티 스레드 방식인데 그런 거 관련된 설정을 하는 부분이 이 http-npm.conf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처리 관련된 그 설정을 하는 부분이 이제 멀티랭 에러 doc.conf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토 인덱스라는 거죠. 디렉토리 목록을 표시할 때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사용자 홈디렉토리 요거는 해봅니다. 개인 사용 CMS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들이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설정을 할 때 사용하는 게 http-user.dir.conf고요. 그 다음에 http-info.conf는 그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웹서버의 상태 정보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파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호스트도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보통 이제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렇게 도메인 기반으로 사용하거든요. 예, linux.co.kr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근데 최근 회사들이 도메인을 여러 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우리 회사가 linux.co.kr도 운영하고 뭐 예를 들어 linux.com도 운영한다고 도메인 두 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 개의 도메인, 그러니까 하나의 웹서버에다가 여러 개의 도메인에 관련된 이제 웹페이지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게 버추얼호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HB- 뭐 DAV라고 있죠. 웹 DAV 관련된 웹 베이스드 디스트리뷰션, 뭐 어서링 앤드 버전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 웹 기반 분산형 저작 관리 그 버전 관리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웹서버 파일 관리, 목록조 이런 걸 할 수 있는 확장 프로토콜 관련된 어떤 이제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웹 HTTP default.conf라는 것은 서버 운영 관련된 기본적인 설정 파일, 뭐 타이머 웹페이지를 열었는데 더 이상 움직이 없을 때 뭐 차단한다든지 뭐 이런 과 연관된 설정들이 이제 http-default.conf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표시, 언어 표시와 관련된 설정 파일은 http-language.conf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요거는 그 매뉴얼 페이지를 이제 웹 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뭐 XML도 설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네, 일단 만들어서 그 보이게끔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SL이죠. 뭐, 그 소켓, 시큐어 소켓 레이어라고 보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설정할 때 사용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oxy-html.conf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HTML4하고 XHTML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설정하는 그 모듈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정하는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우리는 네, 꼭 해볼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저 DI라든지 네, vhost라든지 뭐 나머지는 그냥 살펴볼 건데 두 개는 실습을 꼭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TP 주요 네,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또 버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책을 펴두시고 직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시요. 자, pwd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vi-httpd.conf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봐가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서는요, 이 샵은 뭐 설명이기 때문에 설정하고 자든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 이제 나오는 설정이 서버 루트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보통 아파치 소스 컴파일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기억은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프리픽션 옵션으로 디렉토리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정된 디렉토리가 여기에 연기가 되는데, 이거는 아파치 웹서버 상에서는 이 서버 루트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 최상위 디렉토리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단으로 못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아파치 웹서버 입장에서는 요게 서버 루트라는 의미가 뭐냐면 최상위 디렉토리로 취급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슨이 있죠, 리슨. 리슨은 웹서버의 포트를 뜻합니다. 포트 보시면 이제 80 포트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예전엔 포트라는 짓을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리슨이 이제 포트 넘버라고 보시면 돼요. 포트 번호를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요. 만약에 포트를 이중으로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다가 추가하시면 돼요. 요거 실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트를 이중으로 80 포트도 있고 8080 포트로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는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DSO, Dynamic Shared Object Support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로드 모듈스라고 쭉 나오죠. 지금 아파치 웹서버는요, 동적 모듈이라는 것도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게 다 한꺼번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하나의 프로세스에 다 포함되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아파치가 이제 그 웹서버 쪽에서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초창기에 기준으로 보면 기능은 굉장히 많은데 개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웹서버 사용자가 많아지면 프로세스의 개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웹서버가 무겁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포함시키고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동적 모드를 이렇게 빼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지금 교재에 있는 주석 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건데 최근에 그 버전에서는 여기 주석 처리가 되어 있어요. 주석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주석 처리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듈들은 기본적으로 동적 모듈로 안 올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쓰겠다 그러면 앞에 있는 주석을 제거하시고 아파치 웹서버를 재시작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석들이 일단은 뭐 저희가 실습할 때도 제가 메시지를 보여드리고 그 컴피레이션 파일 쓸 때는 이 모듈이 필요하다라는 형태대로 한번 설명을 또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석된 거는 경우에 따라 이제 제거를 해서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치 웹서버에서는 이제 꼭 필요한 모듈들만, 이 동적인 모듈이라도 꼭 필요한 모듈들만 로딩할 수 있게끔 존재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샵 되어 있는 건 막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법 모듈들이 지금 주석 처리가 제법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PHP 설치하면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PHP 설치를 했을 때 나타나는 이 부분, 여기 안 나타나면 PHP 다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잘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저 데몬, 그룹 데몬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아파치 프로세스, 그러니까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에서는요, 프로세서를 실행을 하게 되면 누구 권한으로 동작시킬 건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저 데몬, 그룹 데몬이라는 게 뭐냐면 프로세서를 데몬 권한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저희가 지금 켰기 때문에 실행이 좀 안 돼 있을 건데 제가 프로세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한번 하기름부터 PS, AUX, 파이프 그래프, 아파치나 HTTP 하시면 HTTP 하죠. 여기 이제 실행이 지금 안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타난 거는 지금 VI로 h.conf를 열었기 때문에 이건 나타난 거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USR 로컬에 아파치에 빈에 아파치 CTL 리스타트 이렇게 하죠. 자, 다시 PS를 해보시면 프로세스들이 보이죠. 여기 보면요, 그 하나만 지금 루트 권한으로 돌아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데몬 권한으로,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글자를 크게 하다 보니까 두 줄을 보여서 이렇게 좀 보기 불편한데, 여기 보면 데몬 권한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세 개가. 그러니까 메인 프로세서는 이제 루트 권한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데몬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접속자들한테, 외부에서 사용자들이 홈페이지를 보겠다고 접속하면 그 접속되는 사용자들한테 제공되는 프로세스의 권한은 데몬 권한으로, 데몬 권한이 부여된 프로세스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루트 권한을 제공했다가 뭐 혹시 잘못되거나 하면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데몬 권한으로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 보시면 여기서부터 또 이제 메인 서버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나오죠. 메인 서버 컨피그레이션. 자, 첫 번째 보면 이제 관리자,
서버 어드민 나오죠. 이건 이제 관리자 이메일 어드레스를 적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지난 실습에 우리 가상 이렇게 했었죠. 다시 한번 보면 cat etc 밑에 호스트에다 지금 list.co.kr 가상 도메인 이렇게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도메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도메인을 적으시면 되고요. list.co.kr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그 이메일을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포세인이다 그러면 포세인 계정이 한다고 포세인 list.co.kr 이렇게 적어두시면 네, 요 나중에 웹페이지 상이나 문서상에 표기가 될 때 요 이메일이 찍힙니다. 관리자 이메일 주소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